팀 EJ 네, 이제 방문 상담 끝나고 상담 재구성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선생님? 간만에 대작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대작이요? 오늘 내담자 123님이 네. 저희 방송을 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열심히 듣고 네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체험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서 답을 얻어가면서 네. 뭔가 방향 전환이 된 상태에서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에게 적용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 속에 있다가 네. 알을 깨고 나오려고 막 하고 있는 졸탁동시 같은. 오늘 네. 오늘 상담이 네. 그게 탁 되면서 네. 엄청난 눈물로 나왔죠. 네네네. 네. 네. 전 핵심 단어가 슬픔이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슬픔입니다. 예. 네. 그 체증이 확 뚫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네, 내담자 선정을 하면서 이분이 1, 2, 3, 4, 5, 6, 7 해가지고 이제 그 번호를 쫙 붙여가지고 온갖 증상을 보내는데 다 모아서. 네, 이거 읽으면서 야 이거 총체적 난국이다. 그 총체적 난국이 어디지 캠브리지인지 옥스퍼드인지에서 어느 해에 뽑은 올해의 단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올해의 단어가 뭐였었냐면 총체적 난국이었거든요. 2014년이요? 아마 2013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영어로 옴니쉔블즈라는. 옴니쉔블즈? 네. 무슨 뜻이에요? 그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런 말이래요. 그게. 네. 옴니는 알겠는데. 네. 쉔블즈는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이게 올해의 단어, 올해의 영단어 뭐 이런 거에 뽑힌 적이 있었는데 완전히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뭐 전혀 그런 느낌 없이.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내담자 123님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짓눌리지 않더라고요. 자기 할 말 딱딱 하고. 네, 네. 대부분이 이제 이 부스에 오면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약간 주눅이 드는데. 네.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방 선생님의 아우라가 있잖아요. 칼 갖고 계시는 그 카리스마. 네, 이런 부분에 약간 어떤 때 옆에서 보면은 말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어떤 내담자들한테는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좀 당당하게. 그때 정확한 반응들이 나오고요. 네. 이해도 잘하고. 네. 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받아들이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본인이 계속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정말 한 단어로 꿰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돈이 되면서 소화가 되면서 흡수가 되면서 정말 이렇게 방법을 찾는, 길을 찾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일어났던 이 데이트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이분이 방송을 듣고 일단 시원한 체험을 했던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들을 이렇게 하고 오신 상태. 네네. 그러니까 신뢰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서 직면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그래서 네. 뭔가 이렇게 자신을 딱 직면하고 볼 수 있고 자기에 대해서 자비심, 자기 연민심을 딱 일으킬 수 있었던. 네. 제가 아까 이제 그거 정말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네. 평을 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과정. 네. 이걸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회피에서 직면으로 전환한 거죠. 네.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마주한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제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과정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을 느끼질 못하고 생각을 하지? 이게 제가 20살 때 고민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풀고 싶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점체로 잘 안 됐는데 그것이 회피였다는 걸 알았어요. 왜 머리로 자꾸 가느냐? 감정으로 느끼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네. 하긴 어릴 때 이제 아버님 막 술 드시고 막 집안 분위기가 막 그럴 때 공포, 불안.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도망가는 거죠. 네, 네.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풀려고 이제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느낌 같은 것도 느낌도 판단해버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가슴 에너지를 갖지 감정과 않고 생각을 이렇게 분리해야지만 분리하면서 네.
감정 쪽으로는 에너지를 안 쓰고 네. 자꾸 이렇게 생각 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설명하려고 그러고 해석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 감정에서부터 이 머리 생각으로 관념으로 도망가는데 성공하면 할수록 네. 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입자가 있으면 반입자가 있잖아요. 네. 잠재의식 속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맺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거기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저를 봤을 때 그 속에 있는 그 엄청난 공격성 이런 것들을 다 크고 나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거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웬만한 걸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가져도 뭐 이렇게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 정도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진하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겁난다. 굉장히 충동적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모습은 너무나 이성적인 거예요. 양극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게 자기가 완전히 그 지킬 앤드 하이드처럼 완전히 갈라지는 현상이거든요. 좀 겁나는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회피, 네. 관념으로 도망가는 것, 생각으로 도망가는 것이 이러한 비극을 낳거든요. 괴물을 네. 만들어버려요. 이게 굳어지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그 소시오패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극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결국은 이것의 원인은 직면을 회피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회피하는 것에서 이 구조를 깨고 어떻게 직면을 할 수 있느냐, 방향 전환해서 할 수 있느냐 할 때 오늘 제시한 것이 있죠. 생각을 멈추고 그대로 느껴봐라 네. 하면서 stay with it, 머물러봐라. 네. 그 느낌을 충분히 가져보는 거. 네.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뭐 두렵고 하는 그런 감정도 네. 자신을 믿고 그냥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거죠. 그대로 머물러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몇 주 동안 다뤘던 이제 두려움에 대처하는 자기의 방법. 그리고 화도 다뤘죠.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회피하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 또 화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사실 두려움과 화도 한 뿌리에서 나오죠. 그렇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고 힘이 네. 있을 때는 화가 화로 되죠. 나오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꾸 머리로 이렇게 도망가는 그래서 머리로 이제 도망가게 되면 이제 두려움이나 화 같은 것에서 죄책감 네. 또는 분노 네. 막 그렇게 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었던 그 쾌락주의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그 뭐 책임을 회피하고 네.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교묘한 전술이죠. 네. 그것도 이제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해버림으로 해서 그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네.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책임지기 싫고 책임을 안 지고 피해버리고 그래서 무능해지고 그리고 또 능력이 없다고 믿고 이게 뺑뺑이 도는 거죠. 네. 네. 악순환이죠. 네, 참 여러 가지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다룬 내용 중에 이제 주지화란 얘기 나왔었거든요. 주지화도 네.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연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느끼지 않고 머리로 도망가면서 네. 논리를 만들잖아요. 예.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걸 주지화라고 하죠. 네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합리화라고 하는 거. 네. 그것도 이제 주지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23님이 머리가 굉장히 좋고 항상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해력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느낌이 막혀 있다가 오늘 그게 뚫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주지화를 자꾸 시킴으로 인해서 각인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스스로 그런 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이것 자체도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게 핑계의 일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하려 하지 말고 stay with it. 그 상태로 가만히 머물러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느껴보는 거. stay with it 할 때 중요한 또 주의점 중에 하나가 좋은 감정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싫은 감정을 눌러버리거나 밀쳐내려고 네. 하는 거.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에 네.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는 거. 네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특히 네. 자기의 감정 같은 걸 잘 못 느끼고 네. 표현도 서툴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게 호흡을 통해서 네. 직면해보는 연습, 네. 그 마음에 머물러보는 연습, 네. 그거를 꼭 하시는 것을 그것도 될 수 있는 한 많이 이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네, 생각으로 자꾸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빠져나가는 너무 많은 것을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걸 자기가 마음이 알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헛헛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불안해져서 더 하게 되죠. 네.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자꾸 쓰게 되면 사실은 그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열이 그렇죠. 머리로 가게 되고 고장나요? 네, 가슴은 이제 그게 이제 상기병 같은 거가 상기병이죠. 네. 스트레스로 인한 네. 그러니까 뭐 혈관 터지고 뭐 그런 네.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머리로 이렇게 열이 솟구치고 생각이 많아지고 하는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이죠. 호흡을 하면서 네. 가슴에 에너지를 두고 머무르는 거.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호흡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이런 질문 해주신 분도 계세요. 네, 제가 이제 답글을 달기를 호흡의 뭐 뚜렷한 방법, 정석적인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네.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억지로 하고 만들어서 하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는 자신만의 호흡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그것도.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뭐 좀 느리고 천천히 하고 네. 뭐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고 하면 그런 요령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적인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느끼고 알아차리면서 하는 거. 네. 깨어있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깨어있음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쁘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레이더가 밖으로 꽂히는데 이제 밖으로 가는 그 레이더를 자기 안으로 내부로 돌려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나간 함께하는 내용이 내 느낌은 이라고 하는 이제 말로 시작해서 댓글 달기. 예. 네.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이메일 상담 남았죠? 예. 이제 긴 겨울방학이에요. 선생님, 아드님도 이제 겨울방학. 네, 이제 드디어 고등학생이 됩니다. 네. 다른 애들은 뭐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 애는. 네. 겨울방학 계획은 세우셨나요? 우리 애는 뭐 계획 같은 거 안 세워요. 계획을 만드는? 아주 행복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긴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좀 안내를 하고 싶기도 해요. 아이하고 이제 함께 있으면서. 이메일 상담이 그런 사연인가 보죠? 네. 그거 아세요? 엄마들은, 방학이 개학이고요. 개학이 방학인 거.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개학을 맞이한 엄마와 부모님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그 전쟁이죠, 전쟁. 네, 공부라는 걸 이제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셨는데 사연이 좀 오래전에 오시긴 했는데 지금이 방학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안내를 하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등장인물 아빠가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아빠, 나, 엄마, 와이프, 아들, 중1 이렇게 등장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서 마누라가 아들에게 이걸 공부하라 저걸 공부하라 시킵니다. 저는 저녁 내내 아들 방에서 아들 공부하는 걸 지켜보면서 독서도 하면서 아들을 의도치 않은 감시를 합니다. 아들은 공부를 합니다. 이제 잘 시간이 되면 그제서야 TV를 보다가 와이프가 안방에서 나와서 아들 방에 와서는 이것이 제대로 안 됐다.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언제 할 거냐라고 합니다. 아들은 네, 엄마 제가 잘못했군요. 라면서 수긍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서로 둘이서 티격태격 합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화가 납니다. 제대로 못한 아들에게도 화가 납니다만 저녁 내내 공부를 한 아들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와이프에게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 봅니다. 이제 자야 될 시간인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당신도 아들 방에 와서 공부하는 걸 지켜보면서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지적해야지. 잠잘 시간에 잔소리 해봐야 당장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 피곤해서 안방에 누워서 쉬어야 된답니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됩니다.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제대로 안 됐다고 하고 뭐가 잘못됐냐 하면서 싸우고 그걸 듣고 있으면 화가 나고 바라는 점은 아들의 공부 때문에 시끄러운 우리 집을 웃음꽃이 피게 하는 방법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나, 와이프, 아들 모두에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건데 가르쳐 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어떤 사이트에 이분이 긴 문장의 글을 올리셨는데 정말 길어서 이제 이 글로 이메일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들 방에 와서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데 졸면 졸지 마라. 책을 똑바로 안 보고 있으면 좀 더 집중해서 봐라라고 하고 잔소리라고 표현을 해주면 잔소리를 퍼붓고 있고요. 우리 마누라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어떠세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 잔소리 안 하시는 사모님이 계시고 굳이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 얼마나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도 맨날 씻으라고 그러고 잔소리 안 들어보는 사람은 잘 몰라요. 씻어야 되니까 씻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데 왜 잔소리예요?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네. 그런 모습들이죠. 네. 근데 이제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고 네. 아빠는 양쪽에 대해서 다 그 좀 뭔가 불만 같은 걸 갖고 있고 네. 지금 이 아이가 어떨까요? 완전히 찌그러져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아이들 표현으로 짜져 있다고 표현해요. 근데 아이가 네. 엄마한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든다잖아요. 정당한 주장일까요? 대드는 게. 아마도 아이도 나름 그 억울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냐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반에서 1등, 뭐, 네. 전교 네. 4등 뭐 이렇게 네네. 했다고 나왔죠. 네. 근데 성적이 오른 거라면서요. 초등학교 때보다. 네. 엄마가 잡아서 올랐을까요? 본인의 능력이죠. 잡는다고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인 애가 네. 지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감시해야 되고 하는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걸 맞아요. 감안해 본다면 이 엄마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 주부 입장에서 어떠세요? 아이 엄마 입장에서. 물론 이윤정 선생님은 참 이렇게 안 하시니까 아이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고 하는 편이라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빠가 올린 거잖아요. 예. 과연 아빠는 뭘 하시나 싶어요. 제가 볼 때 이 아빠는 이해 부족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자기 부인의 입장, 네. 그러니까 애 엄마로서의 입장, 네. 그리고 그 아들의 입장, 네.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냥 생각은 해주고 계신데, 네.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글도 이렇게 보내시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방법을 물으셨잖아요. 네. 내가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그 네. 점이 사줄 만한 부분이고, 엄마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슨 한이 있어가지고 그러는지 애를 너무 공부 이렇게 하면서 닥달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카페에 올린 글이거든요. 네. 그 밑에 이제 글을 올리면 보통 또 대부분이 댓글이라는 걸 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댓글 다신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런 걸 올려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는 엄마는 공부를 잘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글을 올려놓으신 분도 계세요. 아마 10중 8구 그럴 거예요. 보통 자기가 한이 맺힌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루게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이제 그 팁처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상황 지도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네. 이 아이의 어머니가 좀 귀담아 들으셔야죠. 네. 그래서 상황 지도력이라는 게 이제 학습 코칭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상황 플러스 지도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특성에 상황에 따라서 예. 상황과 특성에 따라서 지도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예. 그냥 일관되게 자기가 쓸 줄 아는 방법만 쓰는 거죠. 그렇게 굳어 있죠. 네. 근데 이게 두 가지 변수가 있죠. 중요한 게. 네. 의욕과 능력. 그리고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그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능력이 하고자 하느냐. 네네. 그리고 할 수 있느냐.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제 두 그래가지고 가지를 네 가지 조합이 나오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할 마음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없고요. 그런 내가 상태죠. 예를 들면 이빨 닦는 걸로 이제 하자면 근데 이제 잘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단위가 좀 비교를 달라지죠. 이제 하자면 그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의 경우에 자기가
이빨을 닦고 싶은 의욕도 없고요. 닦을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빨 안 닦으면 이가 썩기 때문에 이제 이빨을 닦는데 이빨을 닦으려 치면 아, 시원하다. 이빨 닦아주세요. 하고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막 고개 돌리면서 안 닦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아, 네가 이빨 닦기가 힘들어서 안 닦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 볼을 두 손으로 딱 거머쥐고 아주 사정없이 빡빡 닦거든요. 그래야지만 잇몸을 닦아줘야지 이빨이 나오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럴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할 것이냐, 지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뉘거든요.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잘했다,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지원은 최대한 낮춰야지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안 되죠. 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네. 지시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지시는 명확하게. 네. 구체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주고. 네. 그래서 의욕도 없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원은 낮추고, 그러니까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지시를 높여야 되는 하면서 네, 구체적으로 네, 이런 지도력의 형태를 지시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재밌어요. 칫솔도 쥐어보고 싶고 자기가 이제 치카치카 해보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의욕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도 따라가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의욕은 생기나 능력은 없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능력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그래 잘할 수 있어 라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걸 높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도 높이냐면 지시도 똑같이 하는 거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뒤에서 칫솔을 같이 잡고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안내를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런 방법을 참여형이라고 하죠. 참여해서 함께 해주는 같이 네. 하면서 능력을 키워주는. 네네. 이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의욕은 거죠. 의욕은 있고 아직 능력은 부족할 때. 네네. 지원도 높여주고 지시도 확실하게 해주고 네네. 해서 네. 적극 참여한다는 잘했다. 거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솔선수범하면서.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커서 닦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나 이제 중학생 이쯤 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욕이 없어. 내가 왜 닦아야 할 마음이 되지? 없어. 할 수는 있으나 할 마음이 없어. 네. 이럴 때가 이제 보통 엄마들이 이제 미치는 시기예요. 아, 얘가 공부를 조금 봐주니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의욕을 안 보여. 그러면은 시키면 하니까 시킨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데 할 마음이 없으니까 막 마지못해 따라가거나 이제 한데 이 시기를 보통 부모님들이 사춘기 시기라고 하면서 이제 넘기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지시를 할수록 반발을 하죠. 네. 그래서 이럴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지시를 높이면 어떠냐 반발이 생기니까 이때는 어떻게 지시는 낮추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흔히들 말하는 잔소리나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가르치려고 하는 건 줄이고. 네, 줄이고 그리고 지원은 높이고 그래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무언의 지지를 하는 거는 이제 높이고 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쓰는 지도력의 형태를 설득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진전이 되면 이제는 이게 딱 우리 아들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아침에 학교에 이렇게 딱 내려주면 중학생 아이인데 이빨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닦고 가요. 근데 그 시간에 이빨 닦았니? 하고 물어보면 아, 참 까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던 아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죠? 네. 능력도 되고 의욕도 있고. 예,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데 이 아이에게 계속 이빨 닦았니? 머리 감았니라고 하면 이 아이는 미쳐버리죠. 그때는 이제 관심을 걷어줘야 되나요? 네. 이럴 때는 굳이 지원을 높일 필요도 없고요. 지시를 할 필요도 없고. 지시는 더더욱 할 필요가 네.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위임형이라는 지도 형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방임은 아니에요. 방임은 아니고 위임하는 거네요. 네, 위임이에요. 맡기는 거죠. 네네. 네. 자칫 방임으로 이렇게 혼돈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능력도 없고 의욕이 없다 할 때는 지시를 높이고 네. 지원도 소용이 없으니까 해봤자. 네. 그때 봐주면 지원은 그냥,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은 아직 없는데 의욕이 있다. 네, 이럴 때는 참여형이라서 지시도 가르치는 것도 확실하게 해주고 네.
지원도 높이고, 인정해주고 네. 지원해주는 것도 확실하게 한다. 네. 그다음에 반대로 예.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을 없다. 때 이럴 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지원은 높이면서 부모의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고 이때는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는 낮춰야 되는 거죠. 태도를 바꿔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설득형. 예, 설득형의 지시 형태를 쓰면 되고요. 자, 이제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다 할 때는 굳이 맡겨야 한다. 네. 위임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사연에 보내주신 이 어머니는 네. 현재 지시를 하고 있는 있죠. 거죠. 네, 이 아이는 보면 위임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위임 이 아이에게 맡겨두고 위임형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행간을 보면 네. 이 아이가 공부에 좀 지치고 이래가지고 좀 안 하려는 마음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위임형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이기 때문에 다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시형이 아니라 네. 지시를 어쨌든 줄여주고 네. 설득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네, 네. 그러니까 관심을 보여주고서 네, 네.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식으로. 네, 위임형의 지도력을 쓸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끔 확인을 하거나 그 좀 적극적인 관심 이런 네.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능력도 퇴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방임처럼 돼버릴 수 있으니까. 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거. 네. 그건 이제 꼭 필요하죠. 네. 그럼 이 아빠는 뭘 해야 되죠? 엄마는 이걸 이제 참고해서 지시를 줄이고 네. 지원을 좀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시면 되겠고 아빠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중요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빠하고 목소리를 함께 하는 거였어요. 엄마는 이런 노선을 타고 아빠는 저런 노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같은 노선을 타고 함께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그러니까 엄마와 같은 네.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빠는 지금 네. 아들보다도 네. 자기 부인한테 아내에게. 불만이 네.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뭐 가르치거나 뭐 이런 형태의 네. 상황 지도력이 아니라 네.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주는 게 좋을지. 이거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한번 남편 해보시죠. 입장이니까. 네. 좀 부인 힘드시니까 가서 이게 힘드시더라도 좀 안마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애를 막 잡고 이렇게 할 때 부인한테 당신이 애 교육에 참 수고가 많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몸 상하지 않게 당신 몸 생각하면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부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디에서 읽은 내용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잔소리들을 한번 모았대요. 잔소리라고 하는 것들을. 다 좋은 말씀이죠. 네. 씻어라. 머리 감아라. 뭐 TV 꺼라. 뭐 그대로 하는. 들으면 다 좋은 말들이죠. 네, 좋은 말들이죠. 감정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어쩌면 이 아빠도 아내의 말을 들을 때 또 감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아마 공감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네. 저절로 답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한테 얘기하면 저는 엄마 말 듣지 마라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예. 네. 좀 믿어주시고요. 우리가 그 공부라는 거를 하고요. 이 공부가 학습이라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게 하려면 그 중간에 걸치는 필터가 정서라는 필터가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편안해야지만 이게 어떤 결과나 학습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할 마음이 있으면 잘하니까 네. 그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 방학을 이런 4가지 학습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 연구소에도 문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좀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지혜롭게 잘 계획 세우셔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메일 상담 정리하고요. 오늘의 이슈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이거 좀 사연이 좀 지난 사연이에요. 몇 주 된 사연인데 한번 이 내용도 각자 이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그 혹시 뉴스에서 보셨어요?
아이가 호기심에 엄마 반지를 이제 예물로 받은 반지를 이제 가지고 비싼 반지죠, 그것도? 네, 가지고 다이아가 7부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주 반지도 뭐 좀 화려하게. 다이아 반지, 진주 반지. 네네. 합쳐서 시가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네. 네. 이걸 이제 들고 나와서 아이 이제 책가방 앞에 이제 꽂아놨는데 이제 그 하교하는 길에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탄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그걸 달라고 하신 거예요. 맛있는 거 사줄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서 주시면서 2만 원 줄 테니까 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는 2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반지가 이제 2만 원에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찾고 있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엄마가 몰랐죠, 처음에는. 네, 엄마가 이제 모르고 있다가 아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이제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이제 울면서 이제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거를 이제 찾고 있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 뉴스에서 한번 잠깐 다뤄진 적이 있었어요. 훔치려는 의도나 아이가 뭐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집에 있는 물건을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가서 그 이 물건에 대한 그 시가나 현실적인 그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서 예를 들면 뭐 비싼 펜을 들고 갔어요. 비싼 펜을 들고 갔는데 아이들 눈에서 보이는 굉장히 뭐 유명한 딱지라던가 뽑기 힘든 딱지. 그 뽑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딱지는 한 1,000원 정도 수준이 되는 이런 딱지를 이렇게 맞바꾸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이제 엄마가 물건은 없어졌고 아이 손에는 그거와는 전혀 경제적인 게 맞지 않는 이제 그런 게 트레이드 돼서 이제 올 경우에 그게 얼마짜린데 이제 엄마는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고 아이는 그거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고 이제 이럴 때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물어오는 부모님들 많으셨어요. 이 어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네.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게 이제 예물 반지였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는 거라서 네네네. 꼭 경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물론 경제적인 것도 그죠. 그렇지만 그게 뭐 준사기죄에 해당되면서요. 네. 그래서 그걸 꼭 찾았으면 좋겠다 네. 하고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고 있는 거고. 네. 이 아이는 이제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까 네. 그 이제 겁먹고 네. 쪼그려서 반성하고 있는 네네. 거고. 근데 이 어머니가 참 그래도 좀 지각이 있으신 분 같은 게 이 아이를 잡지 않았어요. 네. 이럴 네. 경우에 보통 어머니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잡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마음이 헛헛했나 하면서 아이한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네. 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마음을 고쳐 먹기도 하시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여기 지금 당사자인 엄마와 아이와 그리고 그거를 2만 원에 받고 간 네. 이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2만 원짜리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설마 그럴 리가.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것도? 네. 그래서 여러 입장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턱도 없는 그거를 이제 치르고 가져온 아이,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부모님의 자세.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는 더 함께 다뤄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는 이제 뭐 도둑질을 하거나 물건 훔치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몰래 물건을 이제 가져간 이런 부분들, 다른 집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걸 보통 도벽이라고들 표현을 하긴 하는데 또 요 나이에는 그런 물건에 대한 욕심 같은 게 생길 수 있기도 해요. 그걸 꼭 가지겠다는 욕심이 아니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잘못 대처하면은 그것이 진짜 도벽으로 굳어지든가 네. 나쁜 악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어머니는 참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죠? 이성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면서 아이한테 그 얘기도 충분히 듣고 아이를 쥐잡듯 잡지 않고 이 아이는 아마 이걸 거울 삼아서 이제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그 대응 자세,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그 입장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반성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 가정은 좀 안심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거는 그걸 2만 원에 받고 간 사람이에요. 네. 그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모르겠으나 그 네. 묘령의 그 여자분. 네. 이게 댓글들이 많이 달렸죠. 네. 이 얘기들에 이제 댓글들이 달리기를 갖다 줘라 뭐 하는 얘기들이 이제 주로 네.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 사기꾼 아니냐 뭐 예. 이런 것들 많이 있었고요. 견물생심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싸 보이는 이런 것들 그거 보고서 아이가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뜻 2만 원을 주고 그것을 받고 간 그 사람은 일단 횡재를 한 거죠. 횡재일까요? 횡재인데 그것이 횡재가 되죠. 이제 뭐 CCTV 뭐 이렇게 가지고 검거가 되고 하게 되면은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네. 그 가져가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 마음도 참 헛헛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물건을 보고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네네.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탐욕. 네.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네네. 이게 이제 평상시에 자기가 결핍감이 많을수록 네. 견물생심이 일어나기 쉽죠. 네. 그러니까 비건한 예로 배가 고프면 음식이 눈에 잘 띄어요. 네.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데 그걸 누르고 있다. 이런 긴장 상태가 오래 가면은 막상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게 허용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폭도가 되잖아요. 네. 얼마 전에 홍콩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길거리에 돈이 뿌려졌을 때 회수된 돈이 엄청 적었죠. 네. 수십억이 그냥 이렇게 비양심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했죠. 그걸 주워온 사람들은 책임감 안 느껴요. 자기 혼자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양심적으로 이걸 갖다 주면 바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견물성심의 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눈을 확 휘로 사로잡을 만큼의 어떤 물건이 딱 생겼을 때 양심도 마비되고 어떤 판단력도 마비되고 그 욕심에 탁 지배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물질에 압도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눈이 머는 거.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사기 성향이 있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 그 마음을 잘 단련해 두지 않으면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상황에 자기가 압도돼서 자기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떳떳하지 못하게. 참 방쌤은 그런 그 경험을 하셨는지 전지 엄마니까 아이랑 붙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분, 이제 그렇게 가져가신 분, 네. 그게 이제 본인은 이제 돈을 치렀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가져가는 거, 이제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저도 이제 작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집에는 없는 물건들 있잖아요. 친구 집에 가면.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이제 가져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주도록 하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느냐에 네, 따라서 네. 어떻게 하셨었어요? 이제 저는 그 취향 자체가 막 장신구 같은 거를 막 사주는 타입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그 친구 집에를 갔는데 벽 한쪽 벽면이 이제 그런 장신구들이 이제 그 액세서리. 유치원 때였는데 딱 그런 액세서리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 혼자 이제 친구랑 이제 놀고 이제 그러고 집에로 왔는데 못 보던 물건이 있는 거죠, 우리 집에. 그래서 너 이거 뭐야? 이거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좀 맑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양심적으로 본인이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이미 본인이 뉘우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과잉 진압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갖고 싶었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갖다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네. 그럼 어떻게 갖다 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모르게 갖다 주고 싶대요. 엄마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러자 엄마도 그거 원하지 않는다. 몰래 가져오고 몰래 갖다 놓고.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가 제품에서 이제 한참을 좀 울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뭐 그거는 뭐 나쁜 짓이야 뭐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굳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이제 기특하게 그걸 아니까. 네. 근데 요번에 2만 원 주고 가져간 사람은 그 아이 심정은 아니에요, 분명히. 네. 네. 그죠? 이거를 이제 아이에게 적용해 봤을 때, 내 아이에게 그런 일이 내 아이가 그랬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부모님들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뭐, 그 물건 그렇게 속여가지고 2만 원에 가져간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뭐 이렇게 수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뉘우칠 수 있도록, 네, 그 잘못을 치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핫하게 올라온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좀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네. 그 입장을 충분히 알아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자기 어떤 생각으로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막 네. 야단을 많이 친다든가 네. 그러면서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은 곤란한 겁니다. 그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 교육할 그 능력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게 정말 저는 이제 부모가 되는 거를 종합 예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네. 예. 그래서 2015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뭐 부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좀 더 지혜롭게 이 시기를 좀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해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공개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2015년 1월 18일 날 이제 저희가 공개 방송 하는데요. 이번 주제 2015 심리생존 프로젝트. 심리생존 프로젝트. 경제적인 네. 물질적인 이런 거 말고요. 네.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는 우리 마음 자세 네.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지혜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에 좀 북적북적하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계각층에서 정말 힘들 거라는 예측을 참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막 흔들고 어렵고 그래서 막 흔들려고 하는 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것인가 한 이런 얘기들 함께 해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울수록 마음 준비를 잘 해야죠. 네. 예, 그래서 뭐 주변 분들 많이 이렇게 모시고 같이 오세요. 예, 안 가도 좀 구경시켜 주시고 네. 예, 훌륭하신 이 선생님, 방 선생님 같이 하면서 네. 삶의 지혜도 나눈 그런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더 남았네요. 저희 댓글 올려주신 분들. 네, 댓글 올려주신 분들 저희가 이번 주 발표. 당첨되신 분들. 예. 네. 12월 25일 날 댓글 남겨주신 그냥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박꽃님, 그리고 우우님, 그리고 윤윤님. 이렇게 네 분이세요. 영문자로 쓰신 분들이죠? YUN, 윤윤님이시고요. 네. 다른 분은 한글이세요. 우우님 한글이시고요. 예. 네, 그냥님, 박꽃님, 우우님, 윤윤인가? 이렇게. 윤윤이죠. YUN이면. 네, 네, 윤윤님. 이렇게 해서 네 분 저희가 준비하는 선물을 드릴 테니까 메일로 꼭 선물 챙겨 가세요. 저희가 저희 인력을 동원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저희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선물이니까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저희 상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상담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 참나원 방송의 효과, 네. 긍정적인 효과를 눈앞에서 목격하는. 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거기에 활용점정이라 그러죠. 네. 탁 그 결실을 보는. 네. 그래서 졸탁동시 탁 하는. 네.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맛볼 수 있었던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참나원이 지향하는 거는 저희가 정말 참 나를 찾고 그리고 참 나를 만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안내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도구도 쓰고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참나에 접근하는 가장 큰 저희의 큰 무기는
진정성과 정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15년도에도 댓글로 달아주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마치죠. 네, 이번에 댓글 달아주실 내용은 저희 방송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방송 내용에 대해서 내 느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내용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방송을 됩니다. 분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반송을 듣고 내 가슴에서 네. 느껴지는 네. 그 얘기를 써주시는 겁니다. 네, 내 느낌은 이라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많이 쓰여지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고요. 2015년도도 계속 진정성과 정성으로 다가가는 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공개방송 때 많이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